자, 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 24년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 어떠한 계획, 정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상승할 건지, 왜 이렇게 떨어뜨릴 건지, 비트코인 그 외에 다른 걸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일정 같은 거를 먼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나스닥 주식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한 달 이내로 봤을 때, 한 두 달 이내로 봤을 때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 기업, 블랙록이 2대 주주로 있는 채굴 기업들입니다. 이 괄호에 있는 거는 나스닥에서 이 그 종목명입니다. 그래서 라이어 플랫폼, 조금 이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어 플랫폼. 잠시만요. 자, 라이어 플랫폼, 그 다음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 다음에 사이퍼 마이닝, 헛8, 광업공사, 테라울프, 요렇게 있고,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요게 이제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려면 채굴 기업에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투자하는 게 수익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CME, 코인베이스, 노빈후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 종목명입니다. 그 다음에 ETF 관련된 주식은 블랙록, BLK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 ETF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자산 ETF 신청한 업체는 그레이스케일, 아크 21 쉐어즈, 아이쉐어즈,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 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그 다음에 와이즈, 오리진, 발키리, 글로벌엑스, 해시덱스, 플랭클린, 판도 에셋 스팟, 요렇게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인데 1월, 자, 오늘 글로벌엑스 승인 일자인데 오늘 아마 연기가 될 것 같고 1월 10날부터 19일까지 최종 승인 일정입니다. 예, 최종 승인 일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지금 채굴 단가가 1비트코인 채굴하는데 35K입니다. 그러니까 35,000달러 전기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1비트 채굴하는데. 그 다음에 CME 내년 옵션이 54K의 콜 옵션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54K에. 자, 그래서 2월까지 최대 상승폭 54K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하한폭은 35K.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거는 숏, 롱, 스퀴즈로 인해 1, 2K 추가 상승 하락 후 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 장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자, 20K 때 비트 움직임도 많이 없었지만 중요한 게 1%만 움직여도 1% 움직이면 200틱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1% 움직이면 450틱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0K 때 만약에 4비트로 운영했다면 지금은 1에서 2비트로 운영해야 여러분들이 멘탈이 안 흔들리고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손실익절 구간도 조금 넓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1%만 움직여도 450틱 2배가 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20K 때 하던 때로 하면 계속 멘탈이 털릴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이셔야 되고, 현물 하시는 분들은 손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단기 하락 가능성 내용을 조금 정리했는데, 자, 29일 옵션 만기 내용은 아래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29일 옵션 만기 40K 콜 옵션 있습니다. 규모는 15조 이상입니다. 한국돈 15조예요. 그래서 신탁사 손실 방지를 위한 단기 하락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F 지금 이제 여기 업체들이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한 뭐 발키리, 글로벌엑스, 블랙록 요런 ETF 업체들이 지금 현물이 부족합니다. 현물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데 ETF 이 기관들이 현물 보유 자산을 매집하기 위해서 매도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채굴자 매도 물량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정부 비트코인 처분 물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보유자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냐면 35K가 채굴 단가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롱 스퀴즈 감안하고 롱 스퀴즈가 되면 만약에 35K 지지 구간을 뚫고 내려오면 롱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33K나 32K까지 떨어졌다가 긴 꼬리 달고 3K를 바로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매매 방식은 눌롱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자, 그리고 2년간은 계속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연차 그림으로. 자, 현물은 그냥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실 보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35K가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지더라도 35K 지지시 이내 회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한 48K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48K 48에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54K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는 정고를 뚫을 것으로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날을 조금 보자고 하면 ETF 관련된 일정, 자 1월 9일부터 19일 사이가 ETF 승인일인데 그 이후에 단기 매도 압력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옵션 만기랑 겹쳐져서 나올 수 있는 12월 28일이랑 12월 30날 단기 하락 뭐 한 2, 3K 정도 빠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은 맞습니다만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력한 기간. 지금 환경적인 요인을 대입을 했을 때 차트를 보고 예상한 게 아닙니다. 자, 24년 4월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6월달쯤에 정고 돌파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반감기라서 이때쯤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관의 자금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옵션 만기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 23년 12월 29일 옵션 만기 맥스페인 33K고요. 콜옵션 집중되어 있는 곳이 40K입니다. 물량은 15조 정도 됩니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15조 77억 달러입니다. 77억 달러. 자, 그 다음에 24년 1월 26일 옵션 만기 맥스페인 39K 콜옵션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게 50K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다 10억 단위 위에 겁니다. 24년 3월 29일 옵션 만기가 맥스페인 34K 콜옵션이 50K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콜옵션이 60K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분석을 해 놓은 거를 보면 이 기관들의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 그 다음에 맥스페인 같은 거를 다 감안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올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전략을 가져가시고 차트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롱옵션 콜옵션을 봤을 때 선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미체결 물량이 CME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CME가 다시 바이낸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롱옵션 스퀴즈, 숏 스퀴즈가 나는 구간은 44.1부터 시작되고요. 롱 스퀴즈는 43.3부터 이제 스퀴즈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큰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짧은 차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단기적으로는 44.5, 그 다음에 43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 정도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될 게 알트 분석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볼 만한 알트가 무엇이 있는지. 자, 일단 전체적인 큰 봉 흐름만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수렴을 받고 있어요. 차트 분석까지. 자, 일봉 지금 수렴 진행 중이고 여기서 지금 목탁이 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강한 44.3이거든요. 44.3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느냐? 42.7입니다. 일봉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만약에 42.7이 뚫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여기 지지 구간이 무너지면 요거 밑으로 빠지는 게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요거 밑으로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되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최소가 40.5에서 39까지 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그러면서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멀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자리를 빨리 이탈을 안 해주면 볼린저가 하방 추세로 변하게 됩니다. 추세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38.8, 주봉으로 봤을 때는 38.8까지 38.8이 지지 구간입니다. 38.8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ETF도 거의 90% 승인 확정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제 승인 확정이 안 되면 모든 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겠지만 승인 확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하한폭은 38.8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수렴을 해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주봉으로는 그렇고,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은 40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지지 구간은 월봉이 월봉이 지금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자, 월봉이 일단 40K. 자, 그래서 여기 38.8K 여기가 강한 지지 구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더했을 때. 그래서 이 자리만 안 깨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자, 29일날 큰하락 예상일이, 자, 13년입니다. 이거 13년. 잘못 썼네. 13년 12월 28일, 12월 30일날 이렇게 큰 하락이 있는데 예정이 있죠. 요때 요 구간 지지만 해주면 됩니다.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으로 보되 여기 지지 구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눌롱을 들어가더라도 요거 밑에 청산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오랫동안 잡고 스윙을 친다라고 하면. 반대로 현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 만약에 도달을 하면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하실 필요 없고 기계적으로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